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며 암을 자연 치유할 수 있다고 광고해 환자를 모집한 일명 외솔 선생. 그는 오피스텔 6개실을 빌려 입원실, 치료실 등으로 구분, 자신을 찾아온 암 환자들에게 차가버섯 가루를 섞어 만든 약을 튜브를 이용해 항문에 투입했다. 침술의 대가다. 만병통치 침술이다. 그야말로 용하기로 소문난 환자들을 속여온 60대 가짜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찻집. 9월 4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의뢰인이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불법 의료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찻집으로 위장을 한 탓에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했던 상황. 근데 나는 어디 사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했어. 그냥 가고 등산 왔다 갔다 놀러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 최근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한 남성이 사망하면서 불법 의료의 행태가 낱낱이 밝혀졌다. 췌장암 걸린 지는 지금 한 4년 됐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으러 다니시고 그 임상시험에서도 거의 큰 효과를 못 봤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형님이 이제 여기 이 사람을 불법 의료인인지 알면서도 이제 희망을 갖고 받은 거죠. 그 약 성분이 산사메키스인 말고 말리고 싶은데 의지가 본인 너무 의지가 강하니까. 네. 근데 뭐 아버지가 자기가 당신이 좀 더 살고 싶으셔서 하신다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있어요? 췌장암 말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불법 의료인 조 씨에게 2달간 산삼 주사를 맞았고 기적처럼 통증은 사라졌다. 산삼, 웅담, 사양 3가지를 뽑아서 약값을 원 없이 쓰자면 내가 최고로 쓸 수 있는 게 1억 5천 정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검증 좀 해보고 쓰자 나한테 그랬어. 하지만 수사 결과 피해자의 통증을 멈추게 한 것은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이었다. 리도카인 주사액과 자기가 직접 만든 산삼 액기스를 주사액에 넣고 피해자들의 아픈 환부에 주사액을 넣는 방법으로 치료 행위를 했고요. 저희가 장부상에 확인되는 피해자는 440명 정도이지만 실제 조사상에서 확인되는 것은 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고요. 피해액은 약 1억 원 상당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조 씨는 직접 제조한 약물을 환자들에게 투여. 성분을 알 수 없는 증류액에 국소 마취제를 섞고 만병통치약이라 속인 조 씨. 대장암부터 신부전까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확신했다. 직접 배를 들추고 아픈 부위를 갖다 눌러야겠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아프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집중해놔요. 이나든가 몸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움직인대요. 미움도 못 먹었어요. 장기 안 움직여갖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군데군데 다 암세포가 잡혀있어요. 만져져요. 약을 써서 그게 튀어나온 거라고. 나중에 그거를 자르려면 암이 다 낫는다고. 특히 조 씨는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혈관에 직접 투여하기도 했다. 혈관 안에 주사를 했다면 어느 정도 농도가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전기 흐름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심장이 일정하게 탁탁 뛰는 건데 그거를 차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어느 순간 딱 멎어버리는 거죠. 의사 면허가 없었던 조 씨. 그는 왜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를 행했던 것일까? 멋쟁이들하고 외제차만 타고 와 다들. 다리가 아프니까 나한테 피 맞으러 오세요. 그럼 나성으로 그러더만.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가장 핵심 돈이죠. 그냥 돈. 사람들의 신뢰. 이것도 말하자면 절박한 신뢰를 이용해서 돈만 뺏는 게 아니라 몸과 목숨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들인 거죠. 불법 의료인 조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 남겨진 피해자의 가족들은 후회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아버지 아직 사망신고 안 돼 있어요. 아버지 못했어요 아직. 일단 좀 정리 좀 해놓고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되는데 준비 못하고 좀 더 아프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면허 불법 의료. 지난 4일에는 말기암 환자에게 다량의 청양고추와 죽염을 처방해온 불법 의료인 박 씨가 붙잡혔다. 간암 환자였던 피해자는 2달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지난 5월 사망했다. 된장을 담을 때 싱겁게 담으면 거기서 벌레가 생긴다. 짜게 담으면은 벌레가 나지 않아서 그거를 이제 우리 몸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좀 짜게 먹어야지 우리 몸 속에 그런 세포가 번식을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제. 병이 나을 거라는 희망에 황당한 치료 방법을 따랐던 피해자.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건강은 악화됐다. 그 내려왔을 그 당시에도 약을 딱 끊었었어도 담은 진짜 한 1년이라도 제가 이제 여기서 자잖아요. 오빠 생각 되게 많이 나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며 암을 자연 치유할 수 있다고 광고해 환자를 모집한 일명 외솔 선생. 그는 오피스텔 6개실을 빌려 입원실, 치료실 등으로 구분. 자신을 찾아온 암 환자들에게 차가버섯 가루를 섞어 만든 약을 튜브를 이용해 항문에 투입했다. 영진에 전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으로 환자들을 회복 불가능 상태까지 빠뜨린 그는 치료 명목으로 월 350만 원씩을 받아왔다. 외솔 선생으로부터 설암 치료를 4개월간 받은 이정은 씨. 피부가 괴사하고 암이 몸 전체에 퍼졌다. 시간이 지나니까 피를 토하고 뭐냐고 하니까 암덩어리가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부작용을 보고도 암이 낫고 있는 중이라 말했던 외솔 선생. 그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왔던 것일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어머니께서 위암 말기에 져가지고 다음날 돌아가실 것 같다고 야초 끓이는 걸 배워가지고 어머님을 갖다가 그 시커먼 물을 드시게 했더니 통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제가 치료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를 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타고난 명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주 우연히 그것 때문에 치료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1000건 중에 10,000건 중에 하나. 그렇지만 그건 정확한 치료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한 건을 부풀리는 거죠. 한 건이 있다. 근데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득이는 거죠. 경기도의 한 마을. 또 다른 불법 의료 행위의 피해자를 찾아갔다. 지난 4월 박순자 할머니는 딸을 잃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렇게 나는 진짜 살리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더 살고 싶지 않아. 5남매 중 유난히 착하고 예뻤던 막내딸. 갑작스럽게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병을 얻게 됐다. 그리고 듣게 된 희망의 말 한마디. 자기가 안진뱅이도 쓰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내 동생도 안진뱅이였단 말이야. 그래 쓰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와서 부항을 뜨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근위 이양증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서서히 이렇게 굳어가는 거대, 병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그걸 한 거 아니야. 했는데 자기가 1년 안에 고쳐준다고. 6개월 안에 2발로 설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황 씨. 근데 잘 고친다 하니까 한번 맞아보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우리 딸도 맞고 우리 아빠나 딸도 맞고 딸 친구들도 맞았는데 효과가 아무도 없대요. 그럼 나만 효과를 본 거야. 나만. 치료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요구. 그렇게 할머니의 딸은 1년간 치료를 받았다. 가게가 100만 원씩을 주면은 이렇게 치운다고 6개월만 하면 이렇게 치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고치지 못하면 치료비 반을 돌려준다는 차용증까지 작성했다. 피해자분들도 대부분 그분이 되게 유명한 침쟁이라고 믿고 계셔서 뭐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냥 내가 받았는데 뭐 그 사람 때문에 난 것 같다는 사람분도 계셨고. 병을 고치기 위해 불법 의료인 황 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부항으로 유명하다는 분 계시는데 혹시 아시나 해가지고. 네 알아요. 하나는 여기 목 아파서 한 번 받으러 갔다 왔어요. 만나보기가 어려웠죠. 간신히 만났어요. 우리가 치마를 들어가면 줄 섰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대구서 왔다. 저 경상도에서 왔다 이거.
같이 막 찍었다고. 과연 황 씨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갔다. 여기 저 전봇대 있죠? 예. 전봇대 이렇게 좀 돌아가면 바로 돌아가는 그 집이. 그게 손 부항만 뜨더라고. 부항만? 그러면 거기 아줌마들 오고 그러면 하여튼이 다 비켜놓고 거기서부터 전다지 부항망을 꽂아놓은 것들. 옛날에 많이 떴나 봐요. 많이 왔었어. 나쁜 피만 빼내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황 씨는 이곳에서 10년 이상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다.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실력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는 황 씨. 하고 저졌지. 예,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고 쩔쩔 매는 걸 뭐 경매하고 뭐 나요. 그러니까 몇 번이 간다. 허리가 아픈 데가 병을 하다 보니까 동서하다 보니까 그걸 늦게 깨우친 거예요. 어디서 병이 오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깨우친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의학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한의학 공부는 90년대 초부터. 초부터?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한 책이 나온 게 없으니까. 책 보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씨가 승가지 본처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건 뭐 수의 침석된 배운 거예요. 이거는 뭐지? 이거 무슨 수의침? 아 수의침. 네, 수의침서부터 이제 알게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의침 굉장히 깊은 의학이에요. 한의학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인 황 씨가 꺼내온 각종 면허들. 그러나 그가 행해온 의료 행위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대화 도중 제작진의 맥을 짚기 시작하는 황 씨. 간이 좀 나쁜 것 같다. 이렇게 봐. 근데 보면 알아. 양이야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허리 아프면 수술? 장난이 허리 아프고 나 병은 하면 100명이라도 고쳐줄 수 있어. 지난 5월 피해자의 죽음으로 구속됐던 불법 의료인 황 씨.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치료법이 모든 병을 낫게 한다고 믿고 있다. 솔직히 저 지금 부항은 처음이거든요. 그렇지. 옛날부터 금리에 대해 하지 마라. 그런데 하지 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죽었잖아. 살을 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침을 넣었다고 그랬지. 그때 비싸게 침이 필요한 거야. 그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화술과 함께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행위들. 혈분이 때문에 그냥 어혈이라고 잘 피딱지가 아니고 절대 안 되는 거야. 얘는 급사는 거야. 그 발견 아까 파키슨병 걸려서 못 쩐다는 사람 얘기했죠. 이게 말도 못해. 이거보다 더 나아. 그의 치료 방법을 본 한의사의 반응은 어떨까? 소독도 안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소독도 없고 언제 썼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다 조직이 아예 탈락이 돼버렸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일단은 위생 자체도 완전히 엉망진창이고요. 이게 일회용 부항을 써야 될 텐데 그냥 다회용 부항을 그냥 환자한테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시술자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염이 돼가지고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폐혈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고요. 이 정도로 잘못된다 그러면. 자신 때문에 딸을 먼저 보낸 것 같아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박순재 할머니. 말도 못해지. 말도 못해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착하고 애가 내가 몇 달 동안을 밥을 못 먹어서 불쌍해갖고 사이들 보기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래요.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치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치료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는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 마지막 남은 희망과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